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푸틴, 러시아가 이제 핵 훈련을 지시를 해서 탄도 미사일 등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침공, 전쟁, 이런 것들을 좀 확신하는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멘텀을 무시하고 차트만 본다면 충분히 급등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방산주, 전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 따라서 최근에도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 속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뭐 급등을 한다거나 급락을 하는 정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드시 GSE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 섹터에 있는 이 테마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 보조 지표를 꼭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어떻게 이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고 기가 막히게 이때 전략 매도를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금요일장 특별 강의 교육 측등방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 지수를 보면서 GSE 눈치를 보면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요것도 있네요. 오늘도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GSE. 자, GSE도 역시 제가 교육 측등방에 또 뭐와 비교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위에는 GSE의 1분봉 차트고요. 밑에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이 GSE나 미래생명자원 같은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면 빠집니다. 자, 제가 이때 매수한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올라가다가 빠지니까 매수를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갔는데 이때 매도한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반등하니까. 간단합니다. 자, 이때도 진입한 이유가 쭉 올라가고 나서 시장이 꺾이니까 매수를 한 거고 수익 났을 때 그냥 팔아주고 또다시 반등을 하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매수를 해주고 바로 반등하니까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거고요. 자, 이때 코스닥이 거의 앞쪽에 고점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또 꺾이는 모습을 보고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좀 크게 그래도 2% 3%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때 9시 한 53분 4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GSE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인데 뭐 그거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장 전이든 또는 장 중에도 언제든지 그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그 시장 지수를 반드시 좀 참고를 해서 매매해야지만 이러한 자리 자, 제가 이때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54분이네요. 이러한 자리에서 미리 이 GSE가 꺾이기 전에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다. 자, 요 풀타임 보시면 저는 그냥 GSE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그냥 시장 보면서 다 먹었어요. 다. 몇 프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 자,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GSE와 자, 코스닥 차트를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했던 이유가 시장이 가다가 꺾이니까 매수. 올라갑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자, 멈춰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냥 54분에 매도를 한 이유가 자, 보시면은 음봉 계속 떨어지다가 양봉 나오니까 이 타이밍이 53분이었고요. 저는 이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네, 2%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요게 결국에 여기서부터 쭉 그래도 올라갔지만 한 2, 3% 올라가더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시장을 뭐 보지 않고 요 거래가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9시 53분부터 GS는 들고 있으면 폭탄이란 걸 시장 지수를 반드시 봐야 알 수 있다. 왜? 시장 지수가 53분부터 기가 막히게 반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 지수를 반드시 좀 참고를 해서 좀 매매를 하자. 그 이후에 자,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이 자리 네,
53분. 53분부터 시장이 반등을 해 나가니까 GSE는 그냥 빠지는 겁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GSE 좀 반등을 보여주고. 그래서 최근같이 좀 시장이 안 좋은 좀 상황, 특히나 지금 정말 시장과 정말 그 반대로 움직이는, 그죠? 시장이 정말 급락하면 급등하고, 시장이 급등하면 또 빠지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틱 3차트라든지, 그죠? 요거를 좀, 틱 3차트, 요거를 좀 보면서, 이런 종목들,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 오늘 월요일, 화요일 앞으로, 요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당일 등락률 차트를 켜놓고 보신다든지, 그죠? 제가 GSE를 매수를 한 때가 이때고, 매도를 한 때가 언제다? 매도를 한 때가 이때다. 이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GSE를 살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올라갔으니까. 물론 저는 살짝 뭐 빠지고 할 때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뭐 거의 뭐 풀타임으로 매매했어요. 왜냐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빠르게 뭐 1분도 안 돼서 뭐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그게 쌓이면 또 크잖아요. 자, 이제 아무튼 최근에 요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요 영상 요거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좀 도움 되시겠지만 좀 더 학습을 하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요 영상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은 GS입니다. 자,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최근의 고점, 이런 자리들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어떤 이슈에 따라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차트로만 보면 사실 바로 급등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급등이 좋은 날에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GSE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GSE가 대장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탄력적으로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이때도 뭐 29% 급등을 했었고요. 상한가. 자, 그리고 또 차트만 본다면 모멘텀 무시하고 차트만 본다면 어떤 자리예요? 생명선을 벗어났지만 빠르게 회복해주는 자리이자 이 구간에서도 제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다 보일 겁니다. 기준봉이 보이고 맥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월요일장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될 종목들이 여러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성에너지네요. 이것도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고요. 잠깐 레드불 공지도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리고 바로 좀 올려드릴 텐데 이때도 제가 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말씀 안 드렸나 이때? 여기 있네요. 금요일장 레드불 검색기에 이건 장 중에 9종목인데요. 장 초반에 좀 빠르게 포착됐었던 종목이 PHC와 패션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포착된 시간 보시면 9시 1분, 9시 3분, 3분 요 정도예요. PHC 잠깐 한번 볼게요. 자, PHC 자, 진단키트 대장이었습니다. 금요일장. 자, 9시 1분에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 패션 플랫폼 또 9시 3분에 포착이 되고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도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코쟁이님이었나? 네. 코쟁이님께서도 패션 플랫폼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되고 네, 이렇게 좀 매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레드불 공지가 요거거든요. 이 추세 전환의 맥점이자 급소고 뭐 강의 내용 함께 읽어보시고 그 레드불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레드불 검색기를 제공해 드려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카톡 채팅방도 이제 운영을 하고 뭐 좀 그 밖에 추가적으로 레드불 맛보기를 좀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요 두 개의 영상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잠깐 레드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공지 드렸고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미래생명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요런 자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분위기 요거대로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GSE 눈치껏 미래생명 자원도 함께 좀 보시면 되겠고
자, 팜스토리도 바로 뭐다? 대성에너지처럼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나 팜스토리가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급등을 하는구나. 포착된 종목을 매매해 볼 수도 있겠고, 이 대장주를, GSE나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도 유가 관련해가지고 크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함께 또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차트만 보면 역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생명선 벗어나면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돌파를 했으면 이제 생명선 지지를 받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가는지, 그리고 생명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흥구석유도 역시 어떤 자리냐면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수강하신 분들은 딱 차트 보면 그냥 보여야 됩니다. 그죠? 엘컴텍 같은 경우도 금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시장 그 밖의 섹터의 종목은 사실 다 별로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 이런 섹터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자, 엘컴텍, 그리고, 엘컴텍, 한일단조, 빅텍도 차트만 보면 사실 너무 좋아요. 차트만 보면. 꾸준하게 생명선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빅텍 같은 경우도 차트만 보면 충분히 여기서 또 바로 급등해 버릴 수 있는, 급등해야지 되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상황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장격에 위치한 종목들의 움직임과 이 시장 지수 그리고 이제 뉴스를 잘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랜만에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거 니켈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자리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다가 근데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요때도 뭐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근데 생명선 딱 지키고 가야 될 자리, 생명선 벗어나니까 빠지고 기가 막히게 저항받고 빠지고 생명선을 다시 타는 자리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어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생명선 그럼 저항받고 계속 빼던가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요 구간에서 좀 틀었어요. 추세 전환의 살짝 모습이 약간 보일랑 말랑 그런 자리입니다. 또 레드불 검색기에 근데 일단 포착이 됐거든요. 레드불 검색기에. 자, 요게 최근에 티플렉스가 또 니켈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딱 침공 요 부분이 보입니다. 2월 14일. 그러니까 요 종목도 아마 GSE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2월 14일이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지금 티플렉스까지도 레드불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고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은 넘어가고요.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뭐 쭉 이어서 상한가 특징주부터 일단 좀 볼게요. 자, 바이오톡 스택이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아리바이오, 뭐 휴온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이제 아리바이오 지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아무튼 바이오톡 스택 외에는 크게 좀 움직이는 종목은 없네요. 자, 바이오톡 스택 이런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고요. 앞으로 이것도 한 절반값 정도 여기서 뭐 바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건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몇 거래를 계속 좀 체크를 보고요. 자, 이제 윤석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노르홀딩스와 생일 이렇게 두 종목이 다 윤석열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윤석열 관련해서 자, 진단키트는 PHC가 이끌고 있고, 윤석열 테마는 히림이. 근데 이제 노르홀딩스 승일이, 이미 뭐, 거의 급등, 상한가를 좀 빠르게 기록을 했었죠. 저는 이제, 자, 요거는 뭐, 무학. 요것도, 네, 제가 이제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짜증난다. 근데 매매 복귀를 또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그죠? 또 지체가 되겠죠. 무학까지만 보죠. 무학까지만. 자, 무학을 제가 요거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런 거 짜증납니다. 이런 거.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진입을 하고 한 6%였나 5%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정적 VI가 발동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욕심을 냈던 건데 여기서 갑자기 시장가 매도 물량으로 밀어버려요. 확.
그러니까 저는 반등 줄 때 요 구간에서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몇 프로라도 먹고 나오자. 자, 저는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시장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건 나는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 휘둘릴 거면 펀드나 이런 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내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종목 차트에 철저하게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 차트에는 철저하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넘게 빠집니다. 10% 가까이. 그러니까 요게 시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시장이 아무튼 네, 뭐 예전부터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종목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 어떤 특강, 기본 특강 때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죠? 기본 특강만 수강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 훈련, 학습 하실 수 있다. 자, 모항이란 얘기 잠깐 보여가지고 나왔고 제가 아침 사장님께서도 여기 뭐 UNI 뿐만 아니라 대원전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카운터 어택 보는 날 대원전선 그리고 대원전선도 맞아요. 카운터 어택도 관점에서도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저도 그래서 코쟁이님 이렇게 보내주시고 대원전선 세력선 돌파 종목이었고 제가 이때 매매해서 끝까지 좀 욕심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 우선주라는 종목도 사실 우선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때 좀 크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본주만큼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고 자, 요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자, 다시 이어서 볼게요. 히림 같은 경우도 자, 지금 히림 노르홀딩스 승일에 이어서 노르페인트 봤나요?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술적으로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요런 구간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요 종목에 또 달려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정 나오더라도 5일선 중심 벗어나기 전까지 몇 거래 정도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 자, 히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 오늘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특별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그 힘이 느껴지는 자리 제가 언급드리거든요. 요 구간이 힘이 느껴지는 딱 자리에서 캔들 돌파를 한 캔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맥점을 형성하면서 좀 이어져야지 되거든요. 맥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자, 요 기준 잘 보시면 최근에 2차례나 저항을 받아왔죠. 그러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조정을 나오더라도 요 구간을 살짝 벗어나면 어떻게든 좀 지키려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물론 여기 위에서 계속 이어지면 땡큐죠. 좋죠.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사실 요 구간에서는 지켜주면서 이어져야 좋습니다. 행보를 하던 바로 반등을 주던 그 다음 자리는 요 아래 자리인데 요 시가를 좀 훼손을 시키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밖에 뭐 덕성 뭐 좋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잘 나가는 종목.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시간에서 살짝 빠졌는데 시세를 주고 조정을 밟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나오더라도 만약에 음봉 조정 밟고 나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흐름이니까 덕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오랜만에 자 이것도 뭐 윤석열 쪽이죠. 뭐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그죠? 주가 조작 뭐 정말 말이 많은 도이치모터스 요 종목 자 그래서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세 전환을 해서 앞쪽 이런 자리 돌파를 좀 해 나갈지 엿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백산이라든지 애니능률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자 윤석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 이재명 탈원전 대신 감원전.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된 종목 테마가 급등을 하면 원전 쪽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금요일장은 한전 기술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켜주면서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에너토크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그 밖에 일진 파워라든지 그리고 오르비텍 정도 말씀드리고, 사실 뭐 차트는 제가 썩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저 찍고 생명선을 밑에 있다가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자, 요 정도까지 좀 끊고 그냥 일단 윤석열 테마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0분 됐네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 특강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죠. 이제 기본 특강 특별 강의는 라이브는 이제 종료를 했고요. 1분기 요 강의 수강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지 확인하시고, 네, 제가 공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공지 확인하시고 특강 게시판에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중간에 말씀드렸던 레드불 특강 공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드불 공지 확인하시고 또 관심 있으시다 하시면 역시 네,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